자,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노하우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이 상가, 특히 신도시 아니면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34%, 뭐 49%, 24%, 많게는 뭐 10몇 프로까지? 그거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자, 감정 평가사는 물론 이제 뭐 아파트야 뭐 쉽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도 많고 뭐 거래도 많이 되니까. 이런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가 없어요. 분양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분양 가격에 맞춰요. 이렇게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뭐 1층에 10평짜리도 뭐 거의 뭐 10억 가까이, 뭐 10억 넘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감정 가격을 정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소유자 입장에서도 높으면 좋고, 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도 높으면 좋고, 뭐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으면 수수료가 더 높잖아요. 가격에 대비해서 받으니까. 그래서 뭐 누가 뭐라 할 이해관계인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제 법원에서 한 번씩 더 유찰됨에 따라서 뭐랄까 뭐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경매 개장이 어쨌든 시간 낭비는 맞습니다. 빨리빨리 경제가 돌아가게끔 낙찰이 돼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상가 감정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또 이의 신청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뭐 그냥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가 두 건을 보면서 한번 상가는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미납했죠. 8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작년 11월 29일. 참 8억 3천. 2등이 6억 8,800. 최저가가 6억 3,700. 그나마 계산을 그냥 적당히 한 금액이 이제 이 정도인데 일단 뭐 경매니까 뭐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월세입니다. 월세 대비 저렴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요. 어떻게 따지냐?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월세가 240만 원 신고됐어요. 지금 뭐 이 동네는 제가 워낙 뭐 계속 살고 왔다 갔다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아는 동네라서 이쪽이죠. 스타벅스 있고 요 중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마시는 라인입니다. 동탄 2에서는 제일 뭐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호수공원은 젊은 애들 위주고 여기는 이제 어떤 직장인들 뭐 대학생도 요즘에 많긴 많더라고요. 거의 뭐 술집이 1, 2층에 몰려 있는 이쪽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제가 잠시 몸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 자, 쭈꾸미 집이니까 이제 이쪽 라인에 있는 가게예요. 이 전면 가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0 이상 400 월세가 그 정도 갑니다. 여기 CU가 하루 매출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동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본사에 전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동탄 2는 동탄 1이야 뭐 북광장 남광장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쪽 라인 시세가 240만 원이면 싼 겁니다. 그리고 항상 비어 있을 시간은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계속 한 업종이 끝나더라도 다른 업종이 또 들어오고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선호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가 이제 뭐 300까지도 받았었던 자리지만은 300이라고 치더라도 300이면은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러면 6이죠. 6억짜리 정도 상가란 뜻이에요. 곱하기 200을 원래 하는 건데 300만 원 곱하기 200을 하면 6억이에요. 무조건 월세다가 2를 곱하면은 딱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이 나옵니다. 상가는. 그래서 여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한 6억대 초반 요 정도 6억 3,700이면 딱 적당한 가격이에요. 요 정도 가격이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한번 덤벼볼 만해요. 자기가 여기 나 자리 좋아 계속 장사도 잘 돼 나 여기서 계속 할게 하면은 임차인이 달려들면 돼요.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90%도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월세가 그 이자보다 훨씬 높아요. 2배는 높을 거예요. 아마 2배 이상 높을 거예요. 월세가. 그걸 감안하면 차라리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이 낙찰 받아서 적당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죠. 8억 3, 이거 분양가 이거 13억 갔었어. 그때 분양할 때 13억 했어. 그러면 뭐예요? 현재 13억이면은 월세가 600 이상 나와야 됩니다. 600은 나와야지 월세가. 그래야지 13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지는 월세가 얼마냐. 월세 곱하기 200을 해서 거기서 기준점을 찾아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주면은 이렇게 미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자리니까 적당히 월세를 만약에 한 뭐 요 6억 한 4천 정도에 받았다면은 낙찰을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아요. 어느 정도는 남아 갖고 가다가 적당히 이거 팔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한 뭐 6억 초반에 샀다면은 뭐 시기가 이제 조금 좋아지면 뭐 7억, 8억, 뭐 9억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잘 만나야죠. 임차인만 좋다면은 그 가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요 25일이니까 한번 또 두고 봐야죠.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상가는 저 송산 신도시입니다. 안산 밑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죠. 자, 빈 상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경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꼽을 수 있는 거,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상가인데 두 개 호실 나왔어요. 405호, 406호 이렇게 두 개 호실. 404호, 405호네요. 160만 원, 5천에 160만 원 월세가. 자, 7억 1,300에 감정됐는데 세번 유찰인가요? 34% 2억 4,455만 9천 원. 많이 떨어졌죠.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아까 드렸던 대로 160만 원이죠. 160 곱하기 2를 하면 32, 3억 2천짜리. 물론 요 보증금이 5천이 있으니까 3억 7천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2억 4,400이에요. 남아요, 돈이. 더 저렴하게만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자, 그러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이 임차인이 과연 오랫동안 할 것이냐,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느냐. 지금 보면은 뭐 학원으로 이렇게 신고는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장사잖아요. 학원도 얼마나 애들이 있는지, 월 매출이 나한테 월세를 내고도 충분히 남는지, 이제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이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낙찰 받을 것 같아요. 월세 160 주느니 요거 낙찰 받아서 은행 이자 주는 게 훨씬 싸니까요. 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는 가격이. 여기 있는 임차인이 가장 큰 적수, 경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싹 다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가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싹 다 비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운영 노하우가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이런 물건이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가죠. 왜? 가격이 비싸잖아요. 월세 비싸잖아요. 월세가 비싸니까 못 들어가요. 다른 가게들은. 새 상가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자, 신도시 상가일 때 공실은 무조건 피하세요. 계속 떨어지더라도 피하세요. 괜히 자기가 뭘 해서 자신 있다. 어떤 업종이 자신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근데 그 자신감은요. 하기 전에만 있지 하고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게 자신감이에요. 생각보다 손님이 안 오고 철저히 성공했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성공을 그린 사람들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상가 경매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돼요.